자, 이 시계를 아주 이제 잘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하이헌스. 옛날에는 호이겐스라고 불렀는데 요즘 원어 발음에 좀 가깝게 하위헌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추시계인데 똑딱, 그러니까 주기가 1초인 그 줄의 길이를 1m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대요. 자, 그렇다면 주기 단진자의 주기가 2파이 루트 g분의 L이니까, 따라서 길이 L이 4파이 제곱분의 GT 제곱이에요. 그럼 중력가속도 9.80 미터/세컨드 스퀘어드, 그 다음에 주기는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1. 빵빵 세컨드라고 하고, 그걸 제곱 나누기 4파이 제곱.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 0.248m가 얻어져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사람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은 1m는 지금보다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들었겠죠. 근데 이 제안을 받기에는 일단 중력 가속도가 막 지역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런 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진자의 주기 공식 연습하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이 단진자를 이제 일반화 시킨 걸로 물리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체, 이런 그 덩어리 형태의 강체가 있는데, 이렇게 덩어리 형태의 강체가 있는데, 그럼 얘도 이제 그 왔다 갔다 진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얘는 이제 회전 운동의 관점으로만 해보면은, 먼저 그 토크 돌림음을 구해보면은, 돌림은 I 알파. 근데 여기서 돌림음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어 위치 벡터 R 벡터만큼 요 떨어진 곳에 그 중력 mg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돌림힘이 회전축은 여기, 그러니까 돌림힘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d 곱하기 중력 mg 곱하기 이제 사인 세타. 그래서 위치 벡터 연장하면 뚜뚜뚜뚜 연장해주면은 요각이 세타, 얘랑 같죠. 그 동위각관계. 자, 그래서 그리고 지금 세타가 지금은 양수 반시계 방향이라, 그러면 이제 이 중력에 의해서는 이 강체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돌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보가 그래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돌림이 작용하고, 이거는 I 알파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각속도 알파는 가기치 세타를 시간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그리고 아까 단진자처럼 각도가 충분히 작다고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인 스타를 강 세타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요런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 용수철 진자 x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n분의 kx다. 그때 오메가를 루트 n분의 k라고 하자. 그래서 주기가 오메가분의 2파이, 그래서 2파이 루트 k분의 m이다.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이 얘도 그러니까 x 대신에 세타로 글자 바꿔 쓴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제 i분의 mgd에다가 그 루트 취한 거를 오메가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 그래서 2파이 루트 i분의 mgd가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관성 모멘트 i는 회전축이 여기 있을 때죠. 회전축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광채들의 회전축은 질량 중심에 있을 때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행축 정리에 따르면은 이 새로운 회전축에 대한 간섭 모멘트 I는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에 대한 간섭 모멘트보다 광채의 질량 곱하기 그 회전축이 평행이동한 거리, 지금 D만큼 평행했죠. 그거의 제곱 같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단진자를 더 일반화시킨 물리진자라는 내용입니다. 예, 물리진자 좀 어렵지만 약간 심화된 레벨에서는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 보면은 막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작은 각도로 진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주기를 구하라. 그럼 주기 구하기 전에 평행축 정리 이용해가지고 관성 모멘트부터. 자, 그러면 막대 한가운데 지나갈 때 관성 모멘트가 12분의 1 ml제곱, 막대의 질량 m, 막대의 길이 l. 그런데 지금은 2분의 L만큼, 막대 길이의 절반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래서 막대 한쪽 끝을 지나면은 관성 모멘트가 3분의 1 ml제곱이라는 거 우리 공부했죠? 했었어요.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물리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mgd분의 i. 여기다 이제 대입합니다. 2파이 루트 m은 막대의 질량, d는 이제 2분의 l, 관성 모멘트 i는 3분의 1 ml제곱.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mmll 지어져 가지고 2파이 루트 3g분의 2l. 예, 이게 얘의 주기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질문 A는 회전축이 여기였는데 질문 B는 회전축이 다른 곳이에요. 4분의 L만큼 움직인 곳이죠. 얘가 질문 A일 때 회전축, 이게 질문 B일 때 회전축이에요. 그러면은 관성 모멘트 I 다시 계산해야 돼요. 회전축 정리 이용해가지고 12분의 1 ml제곱 더하기 그러면은 질량 중심 지날 때보다 4분의 L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48분의 7 ml제곱이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물리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mgd분의 i니까 2파이 루트 mg d 대신에 4분의 l 관성 모멘트 대신에 48분의 7 ml제곱을 대입해주면 역시 mmll 지어지고 48을 4로 나누면 12, 그러니까 2파이 루트 12분의 7 g분의 l. 이게 이제 주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의 어느 지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진동시키냐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는 거 알 수 있죠. 뭐 좀 더 이것도 심화된 레벨인데 뭐 더욱더 심화시키면은 뭐 막대의 주기가 뭐 가장 최소가 되는 위치는 어디인가, 뭐 최소인지 최대인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걸 여기서 다루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아스트랄해지니까. 자, 이제 좀 뭐랄까,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이제 좀 정리 타임인데, 자, 우리 천정에 뭐 가느다란 줄 같은 게 있고 여기 이렇게 원판 같은 게 매달려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원판을 좀 비틀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판이 좀 이렇게 꼬였다가 그러면 비틀린 줄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죠. 그래서 되돌아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단조화 운동의 일종인데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어 그러니까 앞에서 다뤘던 거를 단조화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단조화 진동자라고 불러요. 단조화 진동자. 근데 이게 만일에 병진 운동이라면 회전 운동인 경우에는 단조화 각 진동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얘가 그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돌림힘은 I알파인데 마치 용수철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용수철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작용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세타만큼 비틀렸다. 그럼 그거에 비례하는 그, 그 복원 돌림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카파, 비틀림 상수를 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타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i분의 카파 세타. 그럼 이것도 뭐예요? 용수철 진짜 똑같죠. x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n분의 kx. 근데 여기서 n분의 k에다가 루트 취한 거를 각진동수 오메가라고 하자. 그러면 주기가 오메가분의 2파 f. 그래서 2파이 루트 세 번째 말하고 있죠. 여기서 문자만 바꿔 x 대신에 세타로 문자만 바꿔 쓴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메가가 루트 i분의 카파. 그래서 주기가 2파이 루트 카파분의 i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진 운동에서 질량과 용수철 상수가 있다면 회전 운동에는 관성 모멘트와 비틀림 상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의 회전 운동 버전이 말하자면 비틀림 상수라고 할 수 있죠. 뭐 이 비틀림 진저 됐어요. 사실 얘도 각이 충분히 작아야 돼요. 뭐 얘는 좀 후하게 뭐 10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커도 되는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용수철도 마찬가지예요. 용수철도 진짜 마냥 막 늘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늘어나야지. 그때만 후계 법칙이 성립하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유진동이었어요. 근데 저항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처럼 뭐 물체를 유체 속에 담가놨다. 그래서 그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마치 공기저항처럼 우리 공기저항으로 그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 그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아이고 식 복잡해. 그래서 R자임은 용수철임 빼기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 근데 F는 ma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x를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 가속도는 x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그럼 이런 미분 방정식이 나오고 이걸 지금 풀겠다고 하면은 정말 개오버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요. 그래서 B가 작은 경우, 중간 경우,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B가 작은 경우는 그 저감세 진동이라고 해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진폭이
진폭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요게 저감세 진동. 이게 저감세 진동. 그 다음에 이제 저항력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일명 임계감소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임계감소는 어떤 경우에 일상생활에 많이 채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문인데 뭐 밀거나 땡기거나 그 문을 놓으면은 퉁퉁퉁퉁 이렇게 계속 퉁퉁퉁퉁 반복하면서 진폭이 줄어서 결국 멈추잖아요. 근데 그 너무 왔다 갔다 진동 너무 오래 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거의 한 번 정도의 진동에 멈춰버리는 그런 걸 임계 감쇄라고 해요. 얘가 거의 진동이 거의 한 번에 멈춰버려요. 이런 게 임계 감쇄. 뭐 이런 게 이제 자동차 그 업소버 쇼바 하는데 업소버 그런 거에도 이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감세라고 해서, 이제 과감세는 너무 저항력이 너무 강해서 뭐 어떤 느낌이냐면 꿀 속에 벌레가 빠졌는데 꿀통을 막 흔들었을 때 그 벌레의 흔들리는 느낌? 아무튼 그래서 감세 진동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특히 그래서 그 저감세 진동의 그 각진동수는 루트 n분의 k 마이너스 2n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저감세 진동의 각진동수고요. 임계감세 조건은 이 루트 안이 0이 되는 거예요. 루트 안이 0이 되는 거. 그게 임계감세 조건이에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알아보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지금까지는 스스로 진동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외부에 그 주기적인 그 외력이 가해져서, 외부의 주기적인 외력이 가해져서 진동하는 걸 강제 진동이라고 해요. 결국은 이제 그때 괴의 진동수는 그 결국은 외력의 진동수를 따라가겠죠. 그런데 만일에 괴의 그 진동수하고 외력의 진동수가 서로 일치하면 그러면 진폭이 커지는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각진동수로 표시해 놨는데, 그러니까 개의 각진동수하고 개의 각진동수 오메가 제로하고 그 다음에 그 주기적인 외력의 진동수 오메가하고 같으면 진폭이 최대가 되는 공명현상이 일어나요. 공명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공명현상에 얘는 뭐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 미국 좀 오래됐지만 타코마 브릿지 그 파괴되는 사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건물에서 막 지진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에 입주해 있던 어느 그 피팅 세트에서 뭘 발 맞춰서 운동하다가 그 커져가지고 공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지진인 줄 알았다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럽 대륙에서 아주 크고 작은 전투들이 많았죠. 돌다리 건너가다가 군인들이 발 맞춰서 건너가다가 돌다리가 무너지는 사건. 그게 공명이었대요. 그래서 군인들이 원래 제식 훈련 발 맞춰서 잘 가야 되는데 다리 같은 거 건너갈 땐 발 맞추지 말라 그래요. 명령 어디 있어요? 발 맞춰 가지 마. 그런 명령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공명현상이에요. 공명현상이고, 이때 이제 공명이 어, 저항력이 작을수록 당연히 공명의 폭이 이제 공명 곡선의 폭이 작다고 하는데 저항이 작을수록, 그래서 이때는 좀 되게 괴가 민감해서 그 괴의 진동수하고 외력의 진동수가 상당히 비슷해야 공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일단 한번 공명이 일어나면 진폭이 되게 커요.
반대로 이제 저항력이 크면 그때는 좀 둔감해져서 개의 진동수하고 그 외력의 진동수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도 공명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 공명에 의한 그 진폭은 좀 작아지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뭐 이런 거는 전공 초입부에 가면은 이제 좀 더 상세하게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학물리학 확장판 15장 진동부는 다 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